아니 이렇게 좀 한편으로 이제 재심 전문 변호사 예. 이게 좀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지금 그 길을 이제 걷고 계시잖아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죠. 의도하지 않으셨나요? 전혀 뭐 재심은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이 카메라 봤는데. 예. 한번 어디든 편하게. 예. 아무 데 있습니까? 그 머리가 없어가지고 너무 좀 이렇게 없는 걸 찍지는 마시고요. 예. 그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저기 예. 너무 밝아가지고 이제 저는 실내가 좋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아니 방송 나갈 때 저희가 조금 이제 약간 더 좀 이렇게 조절 좀 해주시고 네, 좀 좀 뭔가 풍성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풍성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또 그 풍성하게 나지 마시고요. 좀 적절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알아서 해드릴게요. 뭔 얘기하다 말았죠? 그저 재심 전문은 내가 예. 원래 아니었다.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재심 분야는 그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 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집는 것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어렵다는 걸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돈을 아무리 준다 하더라도 이거 수가 안 되는 없군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이런 재심 사건에 이제 수가 별로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약간 피하는 예. 거를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 하신 거잖아요. 그건 저한테 기회였어요. 저는 좀 절박함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알려지고 싶고 또 알려져서 성공하고 싶고 성공하면은 다른 돈 되는 사건들도 많이 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성과를 내는 게 저한테는 절실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성과를 내야 또 그다음에 또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예,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주 저는 현실적인 이유를 갖고 사건에 접근했던 거고.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그런 현실적인 어떤 개인의 욕심을 갖고 사건을 맡게 됐다 하더라도 또 이제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조금씩 바뀝니다. 참 이 변호사님의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인간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게 뭐 내가 어떤 큰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맡은 게 아니라 이 좀 일을 하다 보니 이게 그렇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건이 이제 해결되고 나서 이제 돈 되는 사건이 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예상 밖으로 이제 막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 사건이 또 들어오고 또 이제 이미지 관리가 필요할 때가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사건을 계속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연히 시작했던 일이나 네. 그 일로 인해서 내 가는 길이 좀 정해지게 되는. 그러니까 매번 재심만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건도 좀 수임을 좀 맡으시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돈 받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냐라고 다들 그걸 여쭤보려고. 도대체 아주 변호사님은 이렇게 예. 굵직굵직한 사건들 우리가 아는 막 야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애가 셋이나 되고 그리고 아직도 지금 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강연이 있습니다. 강연으로 먹고 사는데 코로나 때 굉장히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예능 프로도 웬만하면 안 나오려고 왜냐면 이미지 문제가 있어요. 이미지 사람들이 법률가가 이제 예능 프로 나갔다면은 그 시간에 사건 기록 검토해야지 TV 나온다고 그런 얘기 나오니까 제가 철저하게 이미지 관리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솔직한 고백인데 우리 저분께서 이제 무죄를 받고 나면 그 보상금 배상금이 수십억이 나옵니다. 그때 항상 저한테 자주 하셨던 말씀이 박 변호사 집 한 채 사준다고.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그래도 집을 받아버리면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려운 일 돈 안 받고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다. 이거 안 된다. 강연이 많이 들어오니까 상관없다 했는데 코로나 때 제가 힘들면서 그 집 한 채 사준다는 얘기가 계속 그냥 뭐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고마우니까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아니 근데 가끔 뉴스에서 이렇게 좀 뭐 보도하는 걸 보고 변호사님 얘기도 좀 들어봤지만 예능 프로에 이렇게 나오시니까 할 얘기가 많으셨네요. 근데 이제 이미지 관리 때문에 아니 우리 프로에 얼마나 잘 나오셨어요. 몰랐던 재미난 이야기가 이렇게 이렇게 토크가 기가 막히시잖아요. 제가 좀 제자랑 좀 하자면 네. M본부의 그 사람이 좋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때 올라갔었어. 그것도 안 나갔죠. 왜냐면은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안 나갔어요. 사람이 좋단데. 사람이 좋단데 좋은 사람이. 내가 생각을 해보니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고
다큐 하면 그래도 스페셜 나가야 되는 건 아닌가. KBS 스페셜도 있고 SBS 스페셜도 있는데 그 스페셜 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사람이 저도 안 나갔어요. 아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면 스페셜 쪽에서 연락 올 수 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조금 더 큰 프로그램을 노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우리 프로그램은 뭐 어떻게 어떻게 여기 근데 나오셨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여긴 나가도 되냐고 여기 예능 프로다 하니까는 그 MC가 누군지 아냐고 감사히 생각하고 나가라고. 그래서 감사히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분들이 아니셨으면 우리 박 변호사님 네. 볼 수 없었네요. 그 얘기 반드시 하라고. 어떤 저기 얘기요? 유재석 씨는 지금 애들이 지금 13살, 10살인데 네. 얘 아빠보다 훨씬 더 많이 봤다. 많이 보면서 성장했다. 아이들이 그 재심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어떤 게 좀 가장 어렵습니까? 일단은 확정 판결을 뒤집어야 되는 어떤 새로운 증거, 명백한 증거를 찾는 것, 그리고 당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잘못을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이제 재심 사건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고통이나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트라우마가 그게 간단치 않거든요. 그걸 몰라서 힘들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심리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죠. 그렇군요. 네. 이 혹시 재심을 다루면서 이제 사건의 진범들을 마주하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럴 땐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심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그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이런 외부로에 공개도 했어요. 영화를 보니 재심 영화에는 제가 진범을 잡으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진범하고 싸워서 막 제가 이기더라고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 사건의 진범이 나타날까 봐 정말 두려워서 밤 12시 넘으면은 사무실 아무리 화장실이 급해도 밖에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악몽을 많이 꿨고 일단 제 SNS에 가족 사진 없습니다. 뭐 해코지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잡혀가지고 징역 15년 받아서 지금 살고 있어서 나왔을 때 50대 이제 중반인데 그때가 이제 좀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해야 될까 막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진범도 있지만 소통이 되고 또 반성하고 자백하고 재심을 도와준 진범도 있었죠. 아 그래요. 3대 나라수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범의 자백, 법정 증언이 그리고 또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진범과는 지금도 연락하고 있고. 아 진짜요? 이게 좀 뭐 사건 중에 그 네. 이 진범 중에 기억에 남는 그 사람이 이제 삼례 나라 수포 네. 사건 이게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사건의 진범인데요. 예. 3대 나라수포 사건은 1999년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발생했던 강도 치사 사건입니다. 전북 완주 삼내에 있는 한 슈퍼에 네. 새벽에 3인조 강도가 들어가요. 현장에서 이런 금품과 폐물 같은 것만 가져온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던 할머니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건의 범인을 잡지 못하고 이제 수사가 헤매다가 그 완주 삼내에 사는 그 장애가 있고 나이 어린 그 소년 3사람을 그 본 것 같아요. 예, 잡아다가 그들을 때리고 협박해서 자백을 받았습니다. 네. 이거 누가 내렸어? 내려. 네가 내렸잖아. 현장 검증 시에 지금 뭐 행동하는 피고인들의 행동 자체가 매우 수동적이고 수사관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듯한 그러한 이제 내용이라면 사실 의문을 가져야죠. 얘네들이 정말 현장에 있었던 애들이 맞냐? 이 범행을 저지른 자가 맞냐? 그래서 그 자백에 근거해 가지고 그들이 재판을 받았는데 짧게는 징역 3년 6월, 길게는 5년 6월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 같은 경우도 그들이 재판을 받고 복역하던 중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부산지검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사를 해보니까 진범이 따로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잡혔고 자백을 다 했는데 그때 이제 사건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 진범들을 풀어주고 그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던 그 나이 어린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복역하게 됐던 사건이 삼내 나라 슈퍼 사건입니다. 아 이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기억이 예, 납니다. 기억이 나죠? 그분들의 인터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나왔어요. 예, 맞아요.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경찰은 지적장애가 있고 글도 쓸 줄 몰랐던 이들을 폭행하고 진술을 짜맞춰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심이 받아들여졌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7년간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사법부가 지적장애가 있는 이들의 자백 경위와 진술의 합리성 등을 보다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삼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나서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족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이 진범을 용서했기 때문에 진범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유가족의 아주 의미 있는 노력들이 있었고, 약천오리 사건,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진범을 잡아서 자백까지 받아냈던 형사가 다시 또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사분께서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의미 있는 자료 때문에 재심 받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영화 재심에서는 그 약천오리 사건에서 아주 의미 있는 역할을 하셨던 그 진범 잡은 형사가 두 번인가 세 번밖에 안 나와요. 그 영화 재심의 시사에 초대받아서 이제 저하고 이제 그 형사분하고 같이 이제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실제 사건에서 내 역할이 있는데 영화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뭔 영화를 이따구로 만들어놨냐고. 그래서 이제 대신 또 주변에다가 야 나도 이제 좀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온다.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이거 연대가 깨지는 게 이런 식으로 깨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합심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약속한 건 다른 자리에 갔을 때 사건 얘기할 땐 반드시 황 반장님 얘기하겠다. 얘기를 하고 또 사진 제공해가지고 얼굴 나오게끔 하겠다. 예. 아 우리 황 반장님 예, 저희 좀 저기 하겠습니다 지금 황 반장님. 황상만 예, 반장입니다. 황상만 반장님. 반장님. 예. 반장님이 계셨기에 예, 다시 이 재심 사건이 또 이렇게 함께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군요.